네, 더 이상 짜고 치든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매주 하고 있는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매주 수요일날 그 순천 지역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그 수요 캠페인이 매주 수요일날 전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또 전개했고, 그다음에 한국 YMCA 12개 지역 YMCA가 함께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남북 간의 교류도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앱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앱이요? 예, 제주도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가자. 순천은 전남 순천에서 평안남도 순천까지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앱을 핸드폰을 여시고 앱을 깔아주십시오. 피스 로드라고 치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할 수 있으니 같이 온라인상에서라도 좀 남북교류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라도 좀 한번 평화 걷기를 해보자. 그런 활동을 좀 하고 그걸 있습니다. 깔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깔게 되면 매일 그 걷는 그 만보계처럼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가고 있는지. 네. 그래서 각 지역 YMC에서 이벤트를 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순천 YMC에는 평안남도 순천 YMC 도착하면 YMC에서 제공하는 그 랜덤 방식으로 기념품들과 선물을 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백두산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 올해 또는 내년 총회까지 이 피스로드를 함께 걸으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걷는 양으로 이게 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10,000보를 건다면 10,000보만큼의 거리가 재져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재밌겠네요.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빠른 사람들은 한 달 동안에 백두산 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가셔서. 사무실에 좀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좀 걸으십시오. 네, 김대희 총장님은요? 네, 여수 YMCA가 이제 소비자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이번 주 한두 동안은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권하고 택시 요금 인상권이 나와요. 특히 이제 택시 요금 인상권은 4년 만에 인상이 되는데요. 올라온 안 중에 이제 특별한 것은 킬로미터당 현재 지금 중형택시 기준은 3,300원인데 1,000원이 올라요. 4,300원으로 가고 이제 문제는 심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반 많이 오르죠. 예. 심야는 현재 12시부터 뒷날 새벽 4시까지인데요. 할증. 그런데 지금은 10시입니다. 밤 10시면 술시잖아요. 술시인데 이게 술시 끝나자마자 10시에 그냥 할증 요금 붙어버리면 신경 안 써야죠. 그냥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몇몇 시민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아무리 봐도 기본 요금 오르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심야 할증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시간을 당기는 것에 네네. 대해서. 보통 심야 할증을 두고 한 30분 정도 전에 택시를 잡으면 안 잡히거든요. 왜 할증 이후에 택시들이 몰리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9시 한 40분부터 택시 잡기 힘들다는 거죠. 10시부터 이제 재개를. 네네. 그 요금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렇겠어요. 저도 12시에 심야 할증인데 11시 40분부터 택시 잡으려면 못 잡아요. 찾기 힘들거든요. 도대체 그 야밤에 뭘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소비자 정책 심의회인데 물론 이 방송을 저희 라디오 전망들을 청취하시는 우리 택시 기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어쨌든 시민들은 가뜩이나 모든 요금이 올랐는데 어쨌든 택시도 대중교통의 발이거든요. 네. 그런 영역에서 너무 좀 심한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 방안들을 아마 토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 토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한일 실무진 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 협의가 마무리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류 시기를 놓고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내년 총선 전에 시작을 해달라 이렇게 일본 측에 요청을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다음 달 초쯤으로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 입장과는 별개로 지금 지자체의 대응이 또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대응들 좀 살펴보고 더 마련해야 할 것들도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류 시기를 두고 어제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의 총선 언급하면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김석 총장님. 네, 일단 먼저 이 보도를 낸 곳이 아사히 신문이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서울 지국장 출신의 외교 관련된 기자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일본에서 낸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누차 지금 일본 방사성 오염수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 폐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1차 여론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85.4%에 가깝게 반대 여론에 좀 그 반대 여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서 일본 정부도 아니고 우리가 핵 폐수를 벌이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엄청나게 홍보해대면서 일본의 핵 폐수는 안전하다. 심지어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노량진 수족관에 있는 그 물을 떠먹으면서까지 막 그런 해프닝을 좀 벌이기도 하고 좀 네. 기괴한 짓들을 좀 벌였는데 사실상 이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방사능의 방사능 어떤 그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라고 평가받는 걸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네. 말이냐면 그만큼 방사능이 가지고 있는 그 피폭 이후 또는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명해내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과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여론이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지난 8월 1일 날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에서도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아사히 신문에서 이번에 보도를 낸 것을 보면 결국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뭐 주요한 관료들과 또는 정치인들이 뭐 여당이겠죠. 정치적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져놓고 해양 방류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관료들과 그 정치 관계자들에 대한 좀 엄중한 좀 책임이 좀 엄중한 처벌과 좀 책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대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든 그 한일 양국 실무회담이 3번 모임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저께 한 오후 정도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일본 아사히 신문이 공교롭게도 이 내용이 나와버렸거든요. 핵심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이 내년 총선을 좀 걱정되니 총선 부담 때문에 총선보다 훨씬 빠르게 좀 해달라. 그 말은 제가 보기엔 올해 안에 지금 가급적이면해서 한 몇 개월 동안 분노가 어르시면 총선에 영향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로 저는 인식을 하는데 아사히 신문이 제가 봐도 거짓말을 할 신문은 아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사가 웬만하면 거짓말 못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한일 실무회담에서 결과가 나올 걸 발표를 좀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죠? 얕은 깨로 결국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떻든 뭐 세계 원자력 기구에 대한 뭐 기술적 과학적 검증은 뭐 믿는다 하면서 결국 한국도 기술 보고서 문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이제 처리해 버렸는데 여전히 정부가 어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입장과 또 명확한 국민한테는 정확하게 뭐 우리가 허용한 게 아니다 하면서 온갖 조건으로 다 이제 거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못할 거다는 느낌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향후 실무회담 결과가 빨리 좀 공개가 되어서 네. 실제로 이게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국민은 90%가 믿지 않는다. 아니,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믿지 않고 거죠. 있다. 이 정부가 이거 관련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더군다나 IAEA 보고서가 나왔을 때마다 이걸 마치 우리가 방류하는 것처럼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그런 이후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이 아사히 신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정부는 부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뭔가 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이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해양 투기를 반대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그 많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시민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8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방류 시점이요? 지금이 네. 딱 방류 시점이 되어 있는 거고 실무간에 저는 뭐 협의는 우리가 뭐 제안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방류할 테니 뭐 국가 차원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에 대한 옵저버 자격인데 이것을 한일 간의 실무 간에 마치 협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프스 통해서 자기들은 처리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오염수 처리에 관련돼서 이미 스탠바이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벌어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안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나면 공식화해서 해양 방류가 이루어질 걸로 미뤄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네. 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목전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 저지를 위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움직임들이 사실상 그럼 동력을 좀 상실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보여지는 건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어민단체, 뭐 어민협동조합 이런 곳 어촌계에서 해상 시위도 뭐 벌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염수 방류에 조금 이렇게 나서진 소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0일 날 범국민 대회가 개최된 양상을 놓고 보면 네. 이 상황은 좀 더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 불이 붙을 것 같고요. 앞으로 네. 다만 이제 시민단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뭐 시민행동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순천에서 수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은 앞에서 매주 수요일날 개최하고 있는 캠페인에서 수많은 많은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우호적이면서 심지어 차량으로 지나가면서도 뭐 클락션도 울려주시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반응을 놓고 본다고 하면 현장에 나오지 않을 뿐, 거리에 나오지 않을 뿐, 후쿠시마 이 오염수와 관련된 전 국민적 반대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시작이 되면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폭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는 어떤 기폭제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 국민들이 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들을 조금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샤이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총선 이야기의 그 진실 여부가 되게 중요할 그렇죠.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네. 국민의 여론들도 본인들도 체크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전혀 변동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뭐랄까 좀 심각한 가운데서 당면에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총선이니까. 네. 내년 4월 총선에서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의석수를 좀 한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빠른 레임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쿠시마 해양투기 방.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좀 더 반대의 의견을 높인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어떤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는 방류에 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이 여러 움직임의 동력 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보기에는 동력이 많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정부는 여전히 방류를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죠? 오늘인가요? 그 재판에서도 결국 이제 각하 재판에서도 결정이. 네, 각하가 될 정도로 해서 사법부도 일단 2년 4개월 동안 의지했던 사법부의 판단도 일단 국민들 마음과는 좀 멀어진 결정을 내렸고요. 실망적이다라는 반응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정부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그죠? 이동관 후보자들. 후보자. 네. 어차피 이제 이틀 동안 청문회 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위원장 임명을 할 겁니다. 하면서 방송 장악에 대한 이제 본심들이 정확히 나올 건데. 인사청문회 의미 없나요? 되나요 그냥? 없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열심히 없을 하고 거고요. 있는 질문 의미 없나요 이런 거? 아, 제가 봐도 아무리 99개가 잘못이 있더라도요. 대통령은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방송 장악에 대한 본색이 정확하게 나올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떻든 모든 언론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들을 무마시켜내기 위한 치열한 공작이 될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강력히 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현재 현상적인 내용이고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해서 국민은 느낍니다.
더 느낄 거고요. 양적 모순이 쌓여야지만 이 질적 변화가 일어나듯이 국민들은 하나하나의 분노와 불만들이 결국은 정권에 대한 극심한 자기 반대 혹은 국민 저항권으로 나올 거고 이제는 이제 아줌마와 소비자 단체가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우리의 건강권,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그 소비자 선택권들과 관련되어서 보다 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제 여러 소비자 단체나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작용이 네.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네. 있잖아요. 오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그 뭐죠? 인사청문회를 보고 모니터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자식의 학교 폭력을 무마한 것, 그다음에 방송장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두둔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에서 결국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반작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야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은 뭐 어떻든 그것과 별개로 사실 피해가 직결되는 우리 전남과 여수시 등 지자체들의 그 대응을 좀 보겠습니다. TF팀을 꾸리고 있고 또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체 계획들을 좀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김대희 총장님. 네, 저 여수 사항을 봤는데요. 이게 어떻든 다른 타국의 어떤 오염수 문제, 환경 오염적 물질들을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중앙정부가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외교권과 어떻든 주권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네. 광역, 전라남도나 여수시나 뭐 기초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여수시도 그에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니까요. 여수시는 특히 목포처럼 수산도시가 어떻든 수산 영역이 경제의 한 축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다 보면 순천보다도 더욱더 민감한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대책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측정기 4대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수입 수산물 중심으로 체크하는 것 그리고 어떻든 수산물 안전센터를 좀 건립해서 독자적으로 일본 그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독자적으로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산물을 검사하는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하는 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50억 네, 55억 정도. 네. 근데 이건 이제 돼 있더라고요. 국비 유치와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남해안 지역이 없는데 뭐 여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중앙 정부 입장을 따라갈 건데 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해수 방사능 검사를 한다는데 이게 한도가 있죠. 이건 전라남도하고 합의해서 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뭐 나머지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수 어민들이나 여수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는 좀 힘들겠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든 지금 된다면 차라리 여수시가 이런 뭐 인기응변적이고 작은 결과 후속물이잖아요. 결과 후속물과 관련된 영역이 아니라 보다 더 어민들과 시민들한테 어떻든 여기는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면 가감하게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요걸 정부를 설득하고 외교전을 펼치도록 여수시가 아마 일본 자매결은 맺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네, 단결을 하더라도 좀 지방정부가 좀 앞장서서 지방정부 강력히 요구해서 여수 시민들의 그 우리의 마음들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여수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을 그런 합니다. 게 좀 미비한 것 같다. 오히려 네네. 그런 게 네네. 보완될 점인 것 같다라고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여수시가 어차피 수산도시잖아요. 네. 수산물 영역이 전 국민을 불신당하면 여수시 수산경제도 휘청하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을 가진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원론적으로 일본에 좀 양심이 있는 자치단체장, 뭐 거기도 나름대로 뭐 야당 자치단체장도 있을 거고 또 양심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런 쪽하고 연대를 해서 지방 정부가 기초는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여수 쪽에는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연락해서 외교적인 좀 시민들 자구 노력으로 이거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주는 과정이 오히려 정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종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석 총장이 어떻게 보세요? 지방의회가 나서가지고 열심히 뭐 이렇게 반대 결의문 내세우고 이런 것들은 되게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치단체가 이렇게 TF팀을 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후속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성난 그 어민들이랄지 또는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다음에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많은 시민들을 좀 달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미봉책이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굉장히 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이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그래도 TF팀을 꾸리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후쿠시마 관련된 그 해양 방류에 결정이 되고 나면 홍콩에서는 10개 일본의 10개 지역 현에서 생산하는 또는 수입하는 수산물을 거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치단체가 그 수입물을 거부하면 좋은데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통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긴 하지만 네.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 조용조용하게라도 뭐 국제소송이라도 해본다랄지 이런 어떤 적극적 움직임들이 또는 어업을 기반으로 삼는 도시들이 좀 연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좀 성명을 낸다거나 이래 연대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활동이 좀 없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뭐 초기에 이야기했지만 YMCA가 소비자단체잖아요. 그래서 Y2C YMCA 뭐 한국 부인회처럼 어떻든 여수시도 어업 지도선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에 이제 몇 대의 방사능 측정기를 담아서 수시로 상시적으로 바다의 방사능 측정을 하고 어떻든 수입되는 일본 농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금진 시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소매 단계에서 네.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든 이런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지하고 직접 시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또 객관적인 학계 전문가들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네. 좀 끊임없이 크로스 체크를 해나가면서 측정된 데이터들이 객관적인지 또 하지 않았을 때 더욱더 의심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사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외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문제는 네, 바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처럼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견되는 그 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좀 것처럼 할 건 해야 진짜 된다. 이 시에서 하는 뭐 대응은 한계가 그렇죠. 있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뭐 각하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 환경단체가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고 또 야사당은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은 또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패소 판결이 완결하게 그것을 해양 방류를 지지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고 자체가 우리가 일본에다가 낸 소송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낸 소송이고 네. 패소가 아니라 각하거든요. 네. 각하이기 때문에 패소라고 하는 것과 각하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차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송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정부가 해양 방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 지금 소송을 좀 현재 4만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송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해양 방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 방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일본의 이 그 핵폐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게 되면 이건 일본이 시작인 것이지 다른 나라를 원전을 가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도 비용 저감을 위해서 이 핵폐수들을 해양 방류를 일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일본을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류에 굉장히 큰 재앙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쨌든 우리 좀 국민들이 가지고 그다음에 소송이랄지 캠페인이랄지 이런 데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어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생선이랄지 이런 것들 수산물을 벌써부터 이렇게 소비를 차단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하는 가운데서 이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우리 국민은 뭘 해야 합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국정조사 요구 서명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해나가면서 어떻든 국회 차원이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핵오염수 방류 허용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 농수산물 이제 허용할 겁니다. 정부는 할 건데요. 요건 저는 이제 소비자 100만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10,000명, 2만 명이
결국 소비자 입장 속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반대 운동이라든가 또 일본 수산물로부터 안전한 권리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지역마다 3만 4만 명이 서명 운동도 하면서 서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서로 의지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게 앞으로 국민 저항권 운동으로 갈 거라 봐요. 국민 저항권 예. 운동이요. 어차피 이건 국민의 저항 운동이죠. 갈 건데 어떻든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 운동을 할 거고요. 내년 총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어떻든 민간 차원에서 지방 정부와 합쳐서 일본 정부나 일본 지자체 방문해서 어떻든 우리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을 전달하는 운동도 국제적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시민들 결국 한 40~50%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들하고 손을 잡고 네.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들을 가지는 국내외 시민단체 간의 연대 교류 운동들 충분히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어떻든 우리 이걸 통해서 해양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탈핵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서로 국민들은 이제 서서히 느끼고 있다고 봐요. 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가지면서 어떻든 국내의 여러 가지 소비자, 주부, 여성들하고 함께 손을 맞대면서 동네와 마을에서 이런 반대 운동을 좀 보다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좀 조직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노 재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영향은 노 재팬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늘 식탁에 올라오던 그런 수산물을 이제는 조금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은 맞으니까요. 일단 내일 실무 협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정부의 태도 또 지자체 대응 방안들 등등등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MCA 토론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